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손실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 계획 없이 정치 공방으로 흐를 조짐이 보이자 20여 곳의 소상공인 단체가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인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사무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인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상공인 기자회견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대선 후보 주자들이 네. 50조 또는 100조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라든지 지급 시기, 그다음에 지급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신속하게 100조 추경을 저희가 촉구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네. 지금 강력하게 신속하게 100조 추경 당장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코로나19가 작년 초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희 네. 자영업자들이 지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폐업한 매장의 수는 45만 3천 개가 넘어섰고, 그렇게 그다음에 많습니까? 자영업자의 빚은 66조가 넘어섰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 22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이렇게 네. 지금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네. 신속한 손실보상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신속한 100조 추경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얼마 전 12월 2일이었죠? 내년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지금 바로 추경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은 이제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가에서 자영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한 GDP 대비해서 네. 다른 나라 사례를 볼 때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4.5%밖에는 지원을 해주지 못했는데 네. OECD 평균 16.3%이고 캐나다 네. 같은 경우는 14.6%를 지원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고요. 결국에는 내년 대선 주자들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추경 편성이라고 한다면 대선 주자에게는 어떤 법적인 권한이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정부와 청와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내용 아닌가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결국에는 두 대선 후보 주자들이 예.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공공의 장소에서 네. 이제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국엔 당에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그러한 절차로 흘러가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네. 대선 정국이라 하면은 대선 주자들이 네. 결국에는 이제 당대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러한 역할에 버금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긴 했지 않습니까? 지난 네. 7월에 손실보상법 제정도 됐고요. 어떤가요? 전혀 혹은 크게 도움이 안 된 상황인가요? 7월부터 9월까지가 손실 보상을 요번에 해준 것이고요. 네. 올해 7월 전에는 재난지원금이나 희망회복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셨는데, 예. 재난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최저생계비의 지원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전에는 지원금 이외에는 매출에 대한 손해, 그러니까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손실보상은 0원이었다. 오로지 최저생계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21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292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업종이 예를 들어서 5개월 집합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종은 1,3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저생계비를 지원한 것에 불과하고요. 현재는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 네.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과반, 자영업자의 과반이 100만 원 미만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상당히 적은 액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네. 최대 금액에 대한 집중이나 스포트라이트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최고 금액, 손실보상금을 받았던 최고 금액에 대한 집중만 있지 네.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사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예. 100만 원 미만이 과반에 해당합니다. 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까 거리 두기를 바로 강화하고
대신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선보상, 선지원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건 좀 긍정적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긍정적이진 않고요. 네. 지금의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죠. 예. 단계적 일상회복이 들어갈 때 저희 자영업단체는 분명히 주장을 한 게 뭐냐면 단순한 시간 철폐가 아닙니다. 네. 뭐냐면은 확진자 수 감소를 위해서 방역 인력의 2배 확대, 그리고 치명률 감소를 위해서 위중증 환자 병상의 2배 확대를 외쳤고요. 네. 이 부분은 전국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저희가 기자회견도 가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준비 없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들어가다 보니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만일에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 그러면은 결국 정부의, 특히 방역 당국의 그 정책의 실패가 네. 우리 자영업자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 지금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100조 추경을 편성한다면 그 100조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조금 구상을 하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아마 100조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기존의 손실보상의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좀 해야 될 텐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원이 이제 주가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종으로 따지면은 결국에는 그 초저금리 대출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예. 손실보상금에 관한 안은 기존의 7월부터 9월까지의 그 손실보상금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최초로 손실보상법을 통과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손실보상법 그 의의가 있지만, 네. 문제는 기존의 손실보상금 지원의 개선 산식이라든지, 네. 그 부분은 결국에는 2조 원대에 불과한 예산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다 보니 예.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났고요. 이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결국에는 아주 단순하게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출 차액을 지급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 월세 등 고정비를 지급하거나,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손실보상금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실보상금 기존 7월부터 9월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지만, 네. 거기에 이의신청 절차가 상당히 지금 까다롭거든요. 아하. 이 부분을 좀 완화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희 계획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고정비 중에 가장 지금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월세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 등에 대한 그 초저금리 대출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숨쉴 수 있는 구멍을 네.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네, 100조 추경 편성을 통한 손실보상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금 오미크론 또 돌파 감염 이 문제 돌출되면서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 부분은 앞으로의 방역에 대한 우리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역 인력이나 그다음 위중증 환자 병상에 대한 확대, 이 두 가지는 기본 전제로 깔고요. 네. 그다음에 방역 대책, 특히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그 확진자 발생 비율이 있습니다. 그 네.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 당국은 작년 3월에 만든 그 다중이용 시설의 그룹 분류를 여태까지도 갖고 있거든요. 여태까지도 예. 그 부분만 계속 고위험 시설이다. 네. 그다음에 고위험 시설이다 해가지고 지금 작년 3월에 만든 그 기본 계획에 근거해서 여태까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19 통계에 따라서 확진자 발생 비율이 많이 나온 곳을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네. 확진자 발생이 적게 나오는 곳은 방역 대책을 완화해야 되겠죠. 네. 가장 쉬운 예로 청소년 방역 패스의 경우에 네, 사무총장님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네네네. 예, 마지막으로 추경 편성이 빠르게 안 될 경우에 혹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네. 저희 소상공인과 자영업 단체들이 연대해서 정부에 대한 그 집단행동부터 해서 저희가 기자회견, 집단행동 등등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인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꼭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신문고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방송으로 목소리를 전하고 싶으시면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홈페이지에 있는 라디오 신문고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